예, 이번 시간에는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18페이지에 여섯 번째 통장거래 자동 입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통장거래 자동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은행 사이트에서 엑셀 자료로 제공된 데이터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일반 전표 입력에 전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이 없을 때에는 실무적으로는 통장을 전부 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전부 정리한 다음에 그 통장 원본을 보면서 일반 전표로 우리가 회계 처리 방식을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은행 사이트에서 엑셀 자료로 내려받아서 그 자료를 우리 일반 전표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은 통장에 보면 우리가 계좌이체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계좌이체 하실 때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보통 7자 내지 10자 정도를 그러니까 이 전송을 할 때 계좌이체를 할 때 그러니까 메모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용도로 이렇게 보냈다 또는 누구한테서 왔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 정보를 갖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그 메모 기능들이 공통적으로 나가는 그 내용을 갖고 자동 붕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데이터 매칭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매칭.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매칭이 되겠고요. 이 데이터 매칭은 은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엑셀 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활용해서 매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실제 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 매칭이라는 것 때문에, 은행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엑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신용카드 관련되는 매출 매입, 여신금융협회에서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료 받은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에다가 업로드 시킬 때는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하는 양식대로 변환을 해야 되는, 내가 가공 편집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자료가 제공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하되 데이터를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하는 엑셀 양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데이터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엑셀 항목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거래처 일자를 더블 클릭한다라고 여기에 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 항목 매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두 줄이 생깁니다. 한 줄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한 줄이 더 생기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엑셀 자료가 하단 부분에 나오는데 상단 부분에 있는 통장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거래 일자, 출금, 입금, 잔액 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은행마다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출금, 입금을 분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유형처럼 하나 구분란을 넣어서 입금 출금해서 세로로 쭉 나오면서 금액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에 있는 실무를 하실 때는 위에 있는 1, 2, 3이라고 하는 요 순서 관련되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되는 엑셀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 내용에서 자, 거래 일자 출금 금액, 우연찮게 여기에 있는 거래 일시나 출금 금액이나 요의 항목이 나와 있는 게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거래 금액, 거래 일자, 거래 금액이 나오기 바로 위에 제목줄이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거래 일시가 됐든 어쨌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요 라인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8번 란이라고 해서 한 줄이 더 생깁니다. 요 란이 한 줄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라인에 한 줄이 생기면서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래 일시는 거래일이고 출금은 찾으신 금액, 입금은 맡긴 금액, 잔액은 거래 후 잔액, 요 정도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이나 상대 계좌, CMS 코드, 은행 거래 구분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공된 정보 중에서 우리가 붕괴의 계정 과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 할 수 있는 정보를 찾습니다. 계정 과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여지는 데 있어서는 거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할 때 메모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자 내지 뭐 7자, 많게는 10자까지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라산, AAA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는데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한라산이 만약에 매출처다라고 하면 매출처에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라산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외상 매출금으로 붕괴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처 관련돼서 붕괴의 계정 과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여기에 보시면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번. 요것과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게 되면 이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 갖고 자동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통장 전표는 주어진 은행 사이트에서 주어진 엑셀 자료를 그대로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항목을 서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과정은 다 자동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을 추정할 수 있는 요 정보는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은 관련 정보로 계정 과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메모가 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기능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요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요의 의미고 계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계정 과목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의뢰인 태그로 등록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통장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다 빠르게 손쉽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418페이지의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일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에 재무회계의 기타 전표 입력에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통해서 은행 사이트에서 우리가 내려받은 정보를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데이터 폴더에 보시면 보통은행 통장 신한은행이라고 해서 2022년 7월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엑셀 자료를 열어보게 되면 은행 사이트 관련해서 거래 내용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은행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 엑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거래 일자, 날짜별로 우리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거고 출금, 입금, 잔액 부분이고요.
자, 거래 내용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요게 요 내용만 보면 요거는 계정 과목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죠. BC카드 출금은 카드 대금이구나. 이자라고 돼 있는 거는 차입금 이자구나. 그 다음에 한화손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손해보험이구나. 보험료로 나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매칭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를 하셔도 되고요. 통장전표 기간과 일치를 시켜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우리는 7월 달 부분이었으니까요. 7월 달로 선택을 하고요. 자,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이 됩니다. 보통 예금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관련되는 금융기관 찾으시면 됩니다. 말풍선 눌러서 찾으면 지금 신한은행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신한은행 찾으셔갖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저장된 데이터 존재합니다.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뜨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누르시고요. 엑셀 자료 불러오겠습니까? 예라고 눌러서 엑셀 자료를 찾아옵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던 그 엑셀 자료를 찾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는 새 폴더에 데이터 폴더 안에 있습니다. 7월 달 거 열기 누릅니다. 열기 누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통장과 통장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서로 항목들을 매칭시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상단에 1, 2, 3번 있는 부분 같이 따라 하시면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엑셀 자료 내용입니다. 자, 거래 일자, 출금 일자 이 부분 제목 라인이죠. 제목 라인에 마우스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라인을 엑셀 제목으로 설정하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뜹니다. 자, 예라고 누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예라고 누르면 7번 밑에 바로 밑에 줄에 8번에서 금액들이 나와 있죠. 그죠?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줄이 라인이 추가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8번 라인이 거래 일시는 거래 일, 출금 금액은 찾으신 금액, 입금 금액은 맡기신 금액, 잔액은 거래 후 잔액이라고 해서 하단 부분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 항목명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이 우리 기본적으로 붕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단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단서가 되는 라인을 3번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있는 상대방 계좌번호, CMS 코드, 은행 거래 구분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정보죠. 필요 없는 정보는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거기에서 421페이지에 보시면 엑셀 항목 매칭 확인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항목명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장거래 자동 입력 항목명은 1456번 또는 1690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1456번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1690, 1690번 금액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필수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9번 입금 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출금과 입금을 따로 구분해서 라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은행들은 묶어서 입출금을 동시에 표시하면서 거래 금액 잔액이 나오면서 구분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은행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동그라미 3번 의뢰인 태그 관련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번 의뢰인 태그 제가 등록을 했죠. 이렇게 등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처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미 붕괴가 자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상당 부분 붕괴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그 정보에 있는 한라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한라산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붕괴 처리해라 라고 이미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이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SF3 태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등록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한라산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한라산, 맡긴 금액 한라산으로 태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물품대금, 적요 사용하고 대변 계정은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115번에 있는 한라산으로 하라라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 참새 다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 중에 AAA입니다. AAA에서 돈이 300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통장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죠. AAA는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회할 때 거래처 등록 정보에 가셔갖고 조회를 해보시면 찾기 버튼을 통해서 AAA라고 해서 찾으면 한라산이고 한라산 대표자가 AAA네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조회가 된 다음에 등록을 합니다. 300만 원 들어온 건 거래처에서 돈 들어온 거는 외상매출금이죠. 108번 외상매출금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외상매출금으로 태그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태그 등록하겠느냐라는 거는 앞으로 AAA로 돈이 들어오면 요렇게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겁니까?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예라고 해서 등록하고, 자, 거래처 한라산이었죠. 115번 한라산. 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 적요는 외상매출금, 외상때 예금 입금 적요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AAA로 돈이 들어온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F3 태그 등록에 가서 마지막에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만약에 태그 등록을 하시다가 잘못 등록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찾아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천왕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천왕봉에서 돈이 들어왔네요. 그럼 천왕봉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 대부분 이제 거래처에 가셔갖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천왕봉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자,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이 있네요. 1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왕봉 거래처에서 돈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처에서 돈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111번 거래처. 만약에 거래처 코드 모르시면 F2번 눌러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F2번 눌러서 거래처 찾으시면 됩니다. 천왕봉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상때 예금 입금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앞으로 천왕봉에서 돈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자동 붕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동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에서 11만 원 사과로 돈이 나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수수료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수수료까지 같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송금 수수료가 1,000원이었다라고 하면 1,000원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송금 수수료 그 다음에 10만 9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송금 수수료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등록하냐면 자, 다른 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에도 돈이 나갔는데 송금 수수료 1,000원이 같이 나갔다라고 하면 자, 라인 하나의 계정 과목을 더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F8번 라인 추가라고 있습니다. 라인 추가를 누르게 되면 계정 과목을 하나 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831번 그 다음에 거래처 98,000번 해서 송금 수수료 1,000원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12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계정 과목에 추가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라인 추가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라인 추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라인 삭제를 통해 갖고 삭제하시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라인 삭제하고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이렇게 붕괴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죠? 전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통해서 일반 전표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했던 태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태그 등록을 몇 개 했죠? 한 상태에서 다시 7월달 관련되는 부분 전표를 불러옵니다. 아니요 눌러서 엑셀 자료 찾아서 불러옵니다. 7월달 엑셀 자료 열기 통해서, 자, 마찬가지로 매칭을 시킵니다. 자, 매칭시키고 의뢰 태그인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AAA 자동으로 다 전표 처리 일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송금 수수료 1,000원 있다. 그 다음에 109,000원이다. 뭐 관련되는 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자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자니까 차입금 이자죠. 차입금 이자. 그죠? 차입금 같은 경우에 이자 비용이니까 951번이 되겠습니다. 951번 태그 등록합니다. 태그 등록하면서 코드 부분, 그러니까 은행이니까 98,000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사용 여부에서 3번 제출 제외해서 그러니까 금융보험이죠. 금융보험 용역 선택하고요. 이자 비용 예금 인출, 이자 비용 예금 인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쭉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7월 23일자 이자, 7월 31일자 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태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되는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태그 붕괴라고 해서 F6번 태그 붕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태그 붕괴하면 자동으로 태그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요 이자와 7월 23일자와 7월 31일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7월 21일자에 등록한 이 태그 관련되는 정보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등록했던 부분, 요 태그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가 어떻게 되죠? 뒤에가 57인데 뒤에가 64, 72 숫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태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요 경우에는 자동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태그 붕괴 활용법을 통해 갖고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